네, 미국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 잠시 후 국내 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신재웅 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재웅 기자, 이제 전세기가 대략 33분쯤 도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총 비행 시간은 얼마나 된 거죠? 네,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조금 전인 2시 50분쯤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잠시 뒤인 3시 33분쯤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을 보면 지금 착륙하는 비행기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전세기로 보입니다. 지금 막 공항으로 착륙하고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으로 우리 국민들 316명 무사히 귀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정오가 좀 안 돼서 11시 38분쯤에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한 15시간 정도를 날아서 지금 도착을 한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이민당국의 기습작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장차관들이 모두 다 미국으로 급파가 되는 외교적 노력을 했고요. 결국 일주일 만인 어제 석방이 되면서 한국으로의 귀환까지는 8일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막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은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을 텐데 무사히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탑승한 국민들이 공항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정훈 교수님,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 일단 다행히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큰 고비는 이제 도착했으니까요. 넘긴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우리 외교당국이 이번 사태에서 목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빨리 구금 상태에서 석방시켜서 이제 본국으로 모셔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단 시간에 이제 모셔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이런 모습 보게 돼서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게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이었었는데 지금 현지 고민들의 분위기도 되게 뒤숭숭하고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뒤숭숭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이 그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생산시설을 만들고 그 공장을 건설하고 돌리기 위해서 전문 숙련국들이 파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숙련국들이 파견돼서 애틀란타의 어떤 그 교민사회는 사실 좀 화랑을 누린 부분도 있어요. 네. 이제 특구가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민 당국이 급습을 한다는 제보가 계속 이제 흉흉하게 돌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술렁이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민 당국이 우리 생산시설을 급습해가지고 그러한 처음권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그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숭하고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인력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교민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 이런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미국 내도 파격이 있을 거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 그러한 그 시설 그 확충 노력에도 지연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역풍이 오는가를 이번에 미국 당국도 좀 똑똑히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석방된 316명 태운 전세기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고 이제 잠시 후면 아마 출국장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현지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 파장이 단순히 좀 금방 마무리가 되지 않고 꽤나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네. 그 구금됐던 인원들을 석방하는데 모든 외교적 총력, 그렇죠. 정치적 총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사안이라든가
벌써 언론을 통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는 분들도 한꺼번에 무시당하고 체포당했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러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외교적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외교적 파장이 커진다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한 어떤 미국 경제도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자들께서 어떻게 안심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석방 근로자 316명 태운 전세기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비자 문제 해결이 급선무일 텐데 일단은 한미 양국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겠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앞으로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할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 조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우리의 외교부하고 이제 미국의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신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할 거예요.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종류의 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젊은 인력들을 수용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자를 신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환 비자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의 숙련국들이 미국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거고 사실 이미 그 비환 비자를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전통적인 건설업은 일이 안 되고 미국 내에 어떤 월급을 받는 건 안 되지만 회의를 한다든가 생산 공정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 그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기업 조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 혜택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무시하고 실적으로 해서 급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토안보부의 어떤 파격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국토안보부 이민국 요원들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H1 비자, H1B 비자, 전문직 단기 인력을 위한 비자가 8만 5천 개밖에 1년에 안 열리기 때문에 한 2천 개 정도 우리에게 할당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늘리는 부분이 가능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E4 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숙련공들을 위한 전문직 인력을 위한 우리나라만을 위한 새로운 비자 타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력들이 미국에 아무런 제약 없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를 나누어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이 그러한 제도적 진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전세기가 이제 도착 지점까지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비행기 운행을 중단하고 우리 316명의 한국인 국내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주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미국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 않을 수 있는 게 공장 건설 등 이제 효과적인 대미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미국도 가능하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속상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자 질문을 받았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숙련국들을 가져오는, 불러오는 부분이 필요하다. 배터리든 조선이든 여타 부분이든 미국 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모셔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정해진 일을 하고 또한 미국 내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말은 거의 정책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적극 움직이겠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부처까지 딱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우리가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용 그리고 중장기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진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크기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절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10년 이상 동안 끌어오면서 굉장히 바랬던 그러한 새로운 이퍼 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동안 우측에는 이제 전세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화면을 보면 현재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의 가족분들이 나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많은 취재진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이 전세기와 함께 동승을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멈춰 섰으니까요. 아마도 짐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들어오려던 시기보다 하루가 늦어졌고 왜 그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냥 출국하지 말고 원하는 인력은 미국에 남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문 인력에 대한 갈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이 되고 미국 노동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제 그 이민과 통상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1, 2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그 동맹들의 시설을 급습해서 이민 관련돼서 실적을 올리면 미국 경제, 노동자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 사회도 경종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계기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미국 내 경제에 대한 타격, 노동자의 삶의 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풍이 부는 걸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는 어떤 그 제도 개선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왼쪽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있고 위에는 We are friend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래 보면 IC가 써 있더군요. 미국 이민 단속반을 의미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냐 이런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저거를 접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메시지는 확인을 했고요. 우측 화면을 보자면 이제 이걸 도킹 시설이라고 하나요? 우리 한국인들이 내릴 수 있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우리 외교를 통해서 문제 없게 해달라 강력히 요구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출국하는 대신에 미국에 머물러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런 제도상의 문제 없이 이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을 담보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우리 외교 당국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연결이 됐고 잠시 후에 구금됐던 우리 316명의 국민들 다행히도 안전하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일을 하러 갔을 뿐인데 갑자기 들이닥친 이민 단속반에 어떤 구금이 되고 또 무척이나 열악한 시설이었고 쇠사슬 이런 조치까지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당황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우리 국민들일 텐데요. 지금 귀국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인 같고 현장에서 박수로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 귀환을 안도의 마음으로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자이크 화면을 내보낸 것은 어쨌든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특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신 모습이고요. 제가 뭐 정확한 표정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당연히 오랜 여정에 무척 지쳐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무사 귀환, 참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오고 있는 모습에 환영하는 일파들도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보면 짐도 없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짐도 정말 간략한 짐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구금시설 안에서도 뭐 다 뺏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짐은 따로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아, 따로 붙여서 예. 따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군요. 예. 그렇지만 그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가셔가지고 거주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짐을 꼼꼼히 챙겨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 구금 시설에 방문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짐만 목록을 적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대신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고 참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입국 절차를 거친 뒤에 공항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노리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국민 외에 외국인들도 좀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14분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중국이 10명, 또 일본인이 3명, 또 인도네시아인이 1명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미국에 남기보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 분이 이제 미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미국에 남아 계신 분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 그분은 지금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한 출입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미국에 산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 신청하시면 미국 내에 거주하시면서 그 서류가 진행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하면은 출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같이 구금이 되면 영주권 신청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영주권을 받는 거에 가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진 출국이라도 미국 영토를 벗어났다 다시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가족들이 이미 미국에 현재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민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제 법적 제도적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영주권 신청하신 분이 계속 구금 시설에 머물러 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석방이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적 파장이 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했다라면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의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네네. H1B라든지 단기 상용 비자 거의 모든 일을 거의 할 수 있는 그 H1B라든 이러한 그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가 어느 정도 비자를 갖고 일을 하시다가 어떤 만료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 체포 구금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외교적 파장이 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를 떠날 시간이 돼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는 신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신재훈 기자와 함께 현장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면을 모자이크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자이크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자이크 속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네. 우리 국민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고요.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살짝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늘 오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가족분들이 공항에 도착해 있다고 듣는데 잠시 후에 이제 주차장에서 상봉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터미널 입국장에 이분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랑 기업 관계자 또 이제 취재진들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입국장을 나가게 되면 다시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장기 주차장에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가족들과 상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귀국한 분들을 마중했고요. 네. 네. 지금 우리 근로자들 속속 입국을 하고 있고 잠시 후면 이제 출국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비행기에는 총
몇 분이 또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구금됐다가 이번에 전세기를 탄 우리 국민은 총 316명입니다. 네. 이 중에는 남자가 307명, 또 여자가 10명, 또 외국인도 14명이 같이 탑승을 했는데요. 네. 중국인이 10명으로 제일 많고요. 또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입니다. 의료진들도 21명이 함께 귀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제일 좀 염려가 되는데 전세기 1등석 2자리와 비즈니스석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우선 배정을 했고 남은 1등석 4자리를 집중 치료석으로 만들어서 케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귀국 이후에는 또 건강검진을 다 받게 될 예정이고요. 급파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아까 모자이크 너머로 살짝 얼굴이 보였는데 전세기를 같이 타고 들어왔거든요. 박 차관이 들어오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어떤 건강 상태나 또 이 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부 차관의 브리핑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입국 심사대로 이동을 하면서 좀 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국내 도착해서는 당연히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이게 날벼락입니까? 미국에 일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구금됐다는 소식에 정말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무사히 입국을 해서 이제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귀국한 분들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입국 심사는 저희가 통상 입국을 할 때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을 때 받는 입국 심사, 통상의 입국 심사를 받는다고 하고요. 짐은 따로 붙여서 지금 짐을 찾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입국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짐 찾는 과정은 생략이 되는 거군요. 네. 입국 심사는 조금 빠르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마 처리가 안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의 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고 짐은 좀 따로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세기 지금 돈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비용도 만만치 않을 때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전세기를 마련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전세기가 368석을 갖춘 B747 기종입니다. 네. 완복 운항에 드는 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비용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현지 공장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함께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서 책임을 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LG 엔솔은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또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자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협력사 직원들과 또 그 가족들이 귀가를 할 때까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담당자들을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어떤 필요한 게 없는지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숙소와 또 자기네 나라로 나가는 그 비용까지도 항공 비행까지도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당연히 당장의 건강검진 등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어찌 보자면 너무나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 등에 대한 치료도 아마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어제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가 늦어지게 된 거죠. 그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는 미국 측의 사정이라는 아주 좀 모호한 설명만 했는데요. 첫날은 외교부에서 누구도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왜 갑자기 절차가 중단이 됐는지 연유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다음 날 급파된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있는 그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이 출국이 무산됐던 이유가 나왔습니다. 네.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떤 제안 때문이었는데요. 숙련된 한국의 인력들이 귀국하지 말고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시키면 어떻겠냐. 그렇죠. 그거를 물어보려고 갑자기 또 우리 국민들을 잡아뒀다는 건데요. 조현 장관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또 놀라고 지친 상태라서 먼저 귀국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네. 하루 만에 멈췄던 국방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도 구금됐던 국민들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여행객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잠시 후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냐 마냐 이것도 한미 간에 대단히 서로 간에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났을 때 이제 약속을 받아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체포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버스에 태우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예, 석방 때도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수갑 때문에 석방이 미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당초 최초 석방 때는 미국이 현행법상 규정상 또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네.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이제 협의를 마치고 귀국 과정에서 일체 수갑이나 소박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제 한국인들이 구금되는 사태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본인도 당황해서 지금 상황에서 구금할 건 아니다. 빨리 한국 측이 원하는 걸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짐작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버스를 탈 때도 이 수갑이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이분들이 이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혀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 조금 전 이제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전해주시죠. 예,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전세기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20분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들을 맞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대로 공항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몰렸고 근로자들과 가족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근접 취재는 일단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근로자들은 잠시 뒤 이곳 입국장을 거쳐 밖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공항 장기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만나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는 건데요. 당초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미국 현지에서 그제인 10일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 인력이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게 하자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외교부 장차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야 했고 귀국 절차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 지으며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국장에 공항 관계자들을 배치해 긴 벽을 만드는 등 귀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마련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일단 회사 측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가족들과 함께 타고 의료시설이나 자택 등 원하는 곳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엔지니어링은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에 대해 구금 생활에서 비롯된 신체적, 심리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치료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인천공항 연결해봤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의료시설이나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고요. 지금 이제 비행기에서 거의 다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국 심사는 보통의 여행객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300여 명이 다 나오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정부의 브리핑이 조금 뒤에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갑 이슈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재입국하게 될 때 우리 근로자들이 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외교부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네. 이 부분도 조현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약속을 받아낸 부분입니다. 자진 출국 형식임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인데요. 그동안 이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말이 많았는데 외교부 당국이 이분들에게 미국에서 제시한 이제 자진 출국 서류에
불법 체류를 인정한다.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방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가 된다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어떤 입국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지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외교부의 확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취재진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봐서는 우리 근로자들도 함께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그렇죠. 박윤주 1차관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근로자들이 뒤따라서 다행히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당황했고 공포스러웠을 것이며 복잡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겠습니까? 다행히 안전하게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곧장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13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브리핑 우리 국민 들어보겠습니다. 316분과 14분의 외국인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의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들과 그리고 한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귀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몇 가지만 받고 이동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동 중이나 비행 중에는 큰 지장 상황이 없고,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아주 기내에 한번 둘러봤는데 한 5분 정도 특별히 큰 아프신 분이라든가 특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분의 임산부가 계셨습니다. 이 임산부는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서 저희가 이분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내에서 출발할 때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안도의 마음으로 박수치고 환영했다라는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끝나고 왔어요. 엄격히 금지되오니 금지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요, 최초 부품이된 인원 중에서 에란 비자나 입주 비자, 소비자도 최초 부품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또 제가 직접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 확인해 주세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머무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현재로선 답변 드리는 건 외교상의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새로운 외교 시스템, 외교 비자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양해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지로한 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 네, 개인 변호사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 애틀란타 통영사관이 거기에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사 조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사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구금시설에 계시는데 이제 보석 신청을 하시는 거죠. 변호사를 해서 저희가 그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술한 여기 말고 딴 데도 좀 들어봅시다. 여기가 취합한 질문이에요. 어디에 누구예요? 자, JTBC. 하세요. 여기도 시합분이 2개 남아서 2개. 네, 하세요. 현재 진술한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기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 방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에 워킹그룹도 만들고 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런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 언제 다 짰구나. 여기 하기로. 하는 게 마지막으로 지금 하세요. 이 선문도 이례적이지만 외교 2차관이 아직 1차관으로서 공부하는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을지. 이거는 이제 상부에 다 저희가 협의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가는 것은 굳이 이렇게 뭐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티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으면. 네, 하세요. 네. 연합뉴스TV 강한별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김문재 전 직원들에게 전에 들었던 국장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당시 현지 가셔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서 하셔요. 여기 안 가셨어요. 네. 여기 마중 나오신 거예요. 다음 질문 혹시 귀국한 협력자 직원분들 미국 네이트 의사도 각각 확인이 됐을지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차관님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그 회사랑 이야기를 들어서 재입금 여부는 지금 현재 당장 가능한 분부터 그 회사에서 LG엔솔에서 먼저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회사 측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고요. 향후에 비자 문제가 좀 정리되는 순서대로 준비하실 거고 당분간 이분들은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심리 치료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바로 출국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대기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인력 운용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데 기업들 반응도 좀 많이 좋아보셨는지 미국 반응이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틀 전에 대미 투자 기업들 한 20여 개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고 이미 선제적인 조치들은 우리 그 투자 기업들이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도 우선 우려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벌써 조치를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뭔가가 문제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결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비자나 이러한 양국 간의 협의 사안은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외교부에서 워킹그룹 만든 것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워킹그룹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비원 비자를 가지고 지금 하원의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비자의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데 빠른 것은 법령의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보고 워킹그룹에서 또 중장기적인 문제를 미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비원 비자로 가도 되나요? 지금 단계에서 그 해석의 문제는 함께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하고 국무부하고 그리고 인민당국도 대각선까지 입장이 각각 이런 교육 포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비서실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비원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원 비자에서는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나가서
새로 건설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당국에서 이 문제를 클레임을 걸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를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시간 사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을 조속하게 이루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지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에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특별한 저희가 얘기를 듣지는 따로 못했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회사에도 건강 확인한 것도 출발을 비슷한 말씀입니다. 기내에도 의료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원 기자로 미국 현지에 계신 기업인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안전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의 문제를 한미 양측 간에 잘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미 간의 동맹관계, 우호관계에서 그런 너트닉 상무장관의 발언 하나하나를 저희가 대응하면 전체적인 저희가 통상교섭을 하고 있고 통상협상과 안보협상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국익을 위해서 조금 질문이 답변이 좀 더 묵혀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 문서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걸좀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대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외교부 출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부나 외교부 출입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협상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매번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관세 협상만 이야기할 수 있고 안보 협상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상무부 장관만 이야기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을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저희의 협상에 좋은 지점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 마지막으로 제2국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는 이것과 관련된 문서화 작업이 있었을까요? 제2국 하실 때 이번에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제2국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관련된 이 확언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문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본질은 문제는 아닌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에 죄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비자 문제를 다시 개편하고 체계를 논의하라고 한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이지 저희가 그 국면에서 문서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협력적인 관계이고 동맹의 관계이고요. 저희들의 국민들이 이번 과정에서 상처받고 속상하셨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은 충분히 응당한 대우와 응대를 할 것이라고 믿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보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로 많은 질문을 가름하고 이 정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근로자들 모두 건강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발할 당시에 박수치고 다들 안도하고 환호를 했다. 임산부가 한 분이 계셨고 특별히 보살펴드렸다. 최선을 다했으나 더 빨리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시길 바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심리치료 지원하고 비자 발급, 체류 시스템 개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버스로 타는 모습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특정되지 않게 시작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신재영 기자 이번 초유의 구금 사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남겼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외교가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오랫동안 이 고질적으로 한미 간의 비자 문제의 뿌리가 드러난 이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현 장관도 그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 끝에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아까 강훈식 실장도 미국과의 협상은 뉴노멀의 시대에 왔다. 끊임없이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단기 산용 B1 비자 발급 확대나 취업용 H1B 비자 확대, 또 한국인 전문 인력용 이런 비자 제도 재정비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316명의 국민들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특집 뉴스회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